여러분 2월 수출이 또 적자가 났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가기는 하지만 이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35억 달러나 적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최악의 상황이 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석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 경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출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5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거예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6%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반면에 수입은요 192억 달러로 작년보다는 6.6%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했는데도 적자는 35억 달러예요. 35억 달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수출의 채산성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품목별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야, 이거 큰일 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7.4% 늘어났습니다. 석유 제품은 27.1%, 컴퓨터 주변기기는 29%가 늘어났지만 승용차 47.5%가 줄어들었고요. 무선 통신기기는 44.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명절이 껴 있어서 조업일수도 이틀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월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적자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거 봐라, 적자가 너무 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그 원인이더라. 이렇게까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원자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재 가격도.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파는 수출을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원자재나 중간재가 많이 오르면요, 그에 대한 충격파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2월에 국가별 수출을 보면 중국도 줄었습니다. 3%가 줄었어요. 미국은 17.3%가 줄었습니다. 베트남은 13.4%가 줄어들고요. 유럽연합은요 무려 말입니다 33.5%가 줄었어요. 대만이 9.1%가 늘어나고 싱가포르가 26.1%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줄었고요. 두 번째 수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 17.3%가 줄었습니다. 유럽도 한 네 번째 수출국은 돼요. 이유는요. 그런데도 여기도 33%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2월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줄어든다는 거, 그것도 주요 수출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 여기에 방점을 두면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작년 12월에 벌써 무역수지는 적자를 냈거든요. 4억 5,2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역대급 적자를 냈어요. 48억 8,9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여러분 35억 800만 달러의 적자를 내니까 허걱하게 되는 거죠. 허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일부터 10일까지 명절 때문에 조업일수가 이틀이 적다고는 하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규모가.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여러분 2021년에는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보면 9억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460억 원의 흑자였습니다. 흑자. 그런데 올해 2022년에는 무려 말입니다. 83억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200억 원이 적자입니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나요? 10배 가까이. 이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수출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규모가 너무 적자 규모가 크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점점 이게 우리 경제 전체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2월 달은 무조건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월 달은요. 2월 달이 적자가 나게 되면 12월, 1월, 2월까지 적자가 나요. 이제 3월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월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월이 적자가 난다. 이거는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은 당연히 적자거든요. 4월은 왜 당연히 적자냐? 4월 자체가 배당의 계절입니다. 작년에도 4월은요. 쌍둥이 적자가 났습니다. 재정수지 적자도 나고요. 경상수지 적자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12월, 1월, 2월, 3월, 4월 5개월 연속 적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 충분히 덮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수출이 무너진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지금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권력의 공백기가 한참을 갑니다. 5월 초순까지 갑니다. 5월 초순까지 권력의 공백기가 가는데 문제는 4월까지도 적자가 났을 경우에 과연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솔직히 좀 섬뜩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미리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이게 뚫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충격의 도는 저는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4월달, 5월달, 6월달 여기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데가 4월, 5월, 6월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문제 이게 3월 말로 끝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3월 말로 끝납니다. 게다가 여러분 권력의 공백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겹칩니다. 저는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물론 대책을 잘 세우면 퍼펙트 스톰이 없겠죠. 그러나 대책을 삐거덕하게 세우면 자칫 잘못 세우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터지게 되면 그 충격은요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저는 철저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어떤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